권력의 속성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권력을 잡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성의 권력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에 권력은 꼭 독점하려는 이런 속성이 또 생기죠. 누군가가 이 권력을 자기 혼자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협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싸우게 되죠. 이거 역사 속에서는 거의 교과서 같은 일인데 그런 일이 무신정변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신정변을 일으킬 때는 정중부도 이고도 이방도 다 힘을 합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일이 거론하지 않지만 수많은 무신들이 힘을 합쳤을 텐데 성공했습니다. 왕을 내쫓고 새 왕 세우고 자기들이 권력 잡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누가 원탑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싸움이 한 30년 계속되죠. 자, 그 30년 동안의 살육전, 거의 뭐 치고받고 서로 죽이고 뭐 난리를 피우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이의방과 이고,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데요. 이 무신정변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정중부가 무신정변 일으켰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정중부는 한 일이 없어요. 정중부는 그냥 얹혀간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지사장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 이 무신정변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행하고 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이 이의방, 이고, 이 두 사람입니다. 정중부는 무신정변 일어났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정중부의 출생 연도를 우리가 모릅니다. 죽은 해는 아는데 그때 향년 몇 살까지 살았는지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중부 나이를 모르는데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1175년, 그러니까 무신난 성공하고 5년 뒤의 기록에 이미 나이가 70이 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신정변 5년 뒤에 70이 넘었으니까 무신정변 당시에는 65세, 65살이 넘은 나이예요. 65살 넘으면 지금 저 같은 대학 교수도 정년퇴직했을 나이인데요. 그때 상장군으로 있으면서 아직 정년퇴직을 안 한, 아마 상장군 정년이 70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년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이의방, 이고의 추대를 받아서 이 반란군의 맨 앞자리에 서게 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를 모셔다가 자기들의 그 얼굴로 내세운, 이랬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중부 말고 먼저 교섭한 사람이 있어요. 우하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하규. 자, 이 우하규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하규는 목주 사람이다. 목주는 지금 천안 옆에 있는 목천입니다. 목천 우씨가 되는 거죠. 이 목천 우씨, 왜 재밌는 그 성씨 이야기할 때 이 재밌는 사례로 한번 들었었는데, 고려 시대는 목천현이에요. 이 목천현의 고려 태조가 토성을 내릴 때 우씨, 마씨, 상씨, 돈씨, 장씨, 소우자, 말마자, 코끼리 상자, 돼지 돈자, 그리고 아마 장씨는 노루라는 장씨였을 거예요. 이런 동물성을 줬다. 왜 그랬냐면 그 지방 사람들이 여러 번 배반한 것을 미워해서, 다시 얘기해서 이 목천 사람들이 왕건에게 협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의 유력자들한테 성을 주면서 고약하게 소, 말, 코끼리, 돼지, 노루 이런 성을 줬다는 거죠. 그때는 소우자를 줬는데 이 소우자 받은 사람들이 지금 쓰는 이 우자로 성을 고쳐 썼다라는 겁니다. 그 우씨의 실제 사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우하규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방제라는 사람이 완력이 뛰어났고 관직이 상서우복야까지 올랐고, 이 상서우복야, 제가 언제 한번 고려시대 관직을 쫙 모아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상서우복야는 뭐냐면 상서성의 종이품 우복야라는 뜻인데, 이거 좀 특별한 관직이에요. 품계는 종이품이 되는데 사실은
정삼품 다른 관직들하고 같이 취급이 됩니다. 육부의 상서, 육부 상서가 정삼품인데 육부 상서와 상서 좌복야 우복야를 합쳐가지고 8자리를 8좌 해가지고 그냥 동급으로 취급을 해요. 총 2품까지 승진을 했는데 왜 정삼품과 같은 취급을 받느냐면 하는 일이 없는 관직이라 그렇습니다. 일종의 명예직 같은 거고 승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여기 가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냥 퇴직을 하는 요런 자리인데 아버지 우방제가 상서 우복야까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우방제가 과거에 급제한 문신이 아니라 무신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완력이 뛰어났고 이러고 자랑하는 거 보면 무신인데 무신이 정삼품 상장군까지 올랐다가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한직이죠. 이 상서 우복야를 시켰다가 여기에서 이제 퇴임을 하게 그렇게 한 걸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무신으로서는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있었고 우화규라고 하는 아들. 이 사람도 역시 무신이에요. 뜻이 크고 기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무신인데 포부가 있는 그런 무신이에요. 이 사람이 의종과 명종 두 임금을 수귀하는 동안 충실하고 조심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었다. 포부는 있었는데 딴짓은 안 한 거예요. 그냥 충실하게 의종, 명종 두 임금을 그냥 보필한 겁니다. 그런데 명망이 어떤 신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고와 이의방이 반란을 모의할 때 군대를 책임질 사람, 다시 얘기해서 자기들의 그 낮은 관직 가지고는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다른 무신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그러면서 신망을 얻은 그런 원로 무신을 스카웃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정중부가 됐지만 정중부한테 가기 전에 우화규에게 먼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공을 제쳐두면 누가 있겠나. 지금 우화규 말고 누가 있겠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화규의 집에 찾아가서 상의를 합니다. 상의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가담해 주십시오. 우리 얼굴이 돼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화규가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해요. 공들의 뜻이 참 크구나. 다시 얘기해서 니들 참 큰일 저지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내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 무신이 문신들에게 굴욕을 당한 지 오래됐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나. 이 문신들을 쓸어 없애는 것은 썩은 나무를 부러뜨리는 것만큼 쉬운 일이야. 하지만 문신이 해를 당하면 곧 그 화가 우리에게도 미쳐올 것이니 우리가 문신들 죽이는 거 쉬운 일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를 당할 것이야. 이 우화규의 아버지 우방제는 그 다음까지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 삼가라. 참아라,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미 아들에게 사태를 예언하고 훈계까지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아버지는 지금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말씀이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다. 죽어도 너희들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해요. 멋있는 사람이죠. 이래서 거절을 당한 이고 이방이 정중부에게 찾아가서 정중부를 이제 모셔가는데 스카우트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 우화규 참 멋있는 사람인데 이 멋의 끝이 그렇게 일관되지 않습니다. 무신정변에 성공한 다음에 이고와 이방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 우화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말 안 들었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화규가 두려워서 이방의 누이에게 장가들어서 이방 누이와 결혼을 해서 겨우 죽음을 면했다. 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뭐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들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우화규에 대한 평가는 뭐 뒤로 제쳐두고 여기서 뭐만 찾으면 되냐면 처음부터 정중부가 아니었다. 정중부는 이의방 이고에 의해서 영입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의방 이고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